다들 사실 숙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무겁게만 생각하시는데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늘 놀라시는 거는 생활용품 재고 같은 거 확실하게 재고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사서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대행의 개념으로 정리를 대신 해준다가 아니라 고객이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도와드린다. 안녕하세요. 정리 컨설팅 브랜드 마치앤노벤버의 공동대표 이혜영,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알맹이로만 아름답게 정돈된 삶을 실현한다는 게 저희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브랜드명이 마치앤노벤버인데 저희가 태어난 달이고 이제 3월에 태어난 마치고 저는 이제 11월에 태어난 노벤버에서 마치와 노벤버. 하지만 현실은 페트와 매트. 특히 막 이렇게 뭔가 짐꾸러미를 들고 다닐 때 페트와 매트다. 네. 저는 일단 외대에서 독일어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리크루팅 업무를 10년 정도 했어요. 한창 많은 것들이 힘들 때였어요. 업무도 너무 과중하고 일도 너무 힘든데 집안에 뭔가 짐은 계속 쌓여가고 그래서 집에 딱 들어오면 짓눌리는 느낌? 되게 지쳐 있을 때 본도마리에를 알게 됐고 정돈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됐었어요. 저는 한양대학교 현대무용을 전공했었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정리는 늘 자연스럽게 제 옆에 있었는데 콩쿠르를 가거나 이럴 때 짐을 싸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어떻게 알차게 이 짐을 정리해 갈까, 그때는 연구를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을 먼저 얘기를 했던 건 언니였어서 무용 말고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재밌겠다, 이거를 무용만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완벽주의 성향이신 분들이 특히 공감하실 텐데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시작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저는 그게 되게 극단적으로 심한 케이스였어요. 회사 일을 하고 바쁘면서는 100을 택할 수 없으니 그냥 늘 0을 택하고야마는, 그래서 결국 악순환의 연속이죠. 주방이 내 마음대로 잘 정돈되고 세팅돼야 뭐 작은 요리라도 해볼 마음이 들지, 그런 거였는데 주방을 이렇게 정돈하고 나서는 남편 아침 식사를 챙겨주게 됐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걸 보면서 저도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꼈고 일상과 제 공간을 통제할 수 있게 되잖아요. 밖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새로운 걸 하거나 할 때도 통제감이 좋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리정돈이랑 휴식처 같은 거거든요. 다들 사실 숙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어려운 숙제, 짐 이렇게 무겁게만 생각하시는데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콩쿠르 시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는 대회들이 많아요.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물론 있었고 숙소에서 저는 본선에 올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우울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그 공간이 저희 집은 아니지만 정리부터 했던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정돈을 하고 말끔해진 그 모습을 보면 위로받은 느낌? 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쉬어가면서 다시 정돈했으니까 완성된 모습에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힘차게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일단 곤도마리에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먼저 가지게 됐었고 이제 가영 씨한테도 소개를 하고 해서 곤마리 자격을 가영 씨가 이수했었어요. 미국에 워크숍을 참여해서 이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은 참여하지 못했고 줌 미팅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영어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스피킹에 조금 부딪히면 생기더라고요. 자기 차례 오면은 극도로 긴장하고 미국 시간이다 보니까 한국으로는 밤 12시에 딱 시작을 했어요.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아침 6시에 끝이 났거든요. 끝나는 마지막 날 아침에 해가 이제 살짝 뜨는데 언니랑 뭔가 그때 뭉클했던 것 같아요. 해냈다. 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재밌는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곤도마리에는 공간별로 다루는 것이 아닌 물건의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카테고리 이제 첫 번째가 의류,
두 번째는 책, 세 번째는 서류, 네 번째는 소품, 다섯 번째는 추억의 물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공간별이 아닌 물건의 카테고리로 정리를 접근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주방 정리하고 싶은데 그럼 주방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때는 그냥 저희는 공간으로 접근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정리를 할 때 단기간에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 지점에 있어요. 단기간에 집 전체를 정리해야만 효용이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내가 올해는 정말 다른 건 생각할 수 없고 내 건강을 챙겨야 해서 정말 건강한 식습관만 좀 만들고 싶다고 하면 주방만 완벽하게 정리하셔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또 여력이 나면 다른 공간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 집을 환골탈태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다들 더 시작을 못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정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집안의 모든 물건을 내가 다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일단 끄집어내야 돼요. 꺼내었을 때 단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있었어? 절대 안 들어본 적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늘 놀라시는 거는 생활용품 재고 같은 거, 확실하게 재고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사서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일단 꺼내어 봐야 아이템별 총량을 알 수 있고 이 공간에 얼마만큼의 제한을 두고 정리해 나가야 될지 그걸 알 수 있게 된다. 주체는 무조건 그 공간의 주인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제 고객과의 세션을 진행할 때도 대행의 개념으로 정리를 대신 해준다가 아니라 고객이 주체가 되어서 하도록 도와드린다 이거든요. 꺼내고 이렇게 분류하시는 작업을 수월하게 하시게끔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결국은 고객이 모든 걸 다 확인하고 방식에 대해서 의견도 내고 그렇게 맞춰가야 한다. 저희 세션 또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시작했지만 대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청소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고객분께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일단 얼마 받고 일하냐고 네, 하셨던. 당연히 그냥 알바생이라고 네. 생각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소소하게 시작을 하자면 기존 고객의 비포 앱부터 영상에 담으면서 한번 소통해보고 싶고요. 자주 사용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정말 몇 번을 써도 또 찾게 되는 그런 제품들도 하나하나씩 소개시켜보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그간은 인스타그램으로만 주로 소통을 하다가 처음 유튜브 정리본능이라는 채널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희 구독하시고 저희 컨텐츠 열심히 보시면 진심으로 삶이 변하실 거예요. 자주 만나요.